나 모리노는 니가타로 전근이 결정되었다. 나는 태어나서 이 지방인 고향을 한 번도 떠나서 산 적이 없는 우물한 개구리. 큰 불안으로 한가득이었지만 신천지로 여행을 떠난다는 기대도 조금 있었다. 부임은 2주 후. 그동안 살 곳을 정하고 이사를 하고 온갖 주소 등록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빠지는 게 좀 귀찮기도 했다. 집은 인터넷 사이트로 찾기로 해서 검색 조건을 치다가 문득 난감했다. 여행으로도 가본 적 없는 도시다. 그 주소에는 뭐가 있고 어떻게 직장으로 나가면 좋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나는 지도 검색 사이트에서 니가타 시내에 있는 맛집들을 검색해보기로 한다. 구글어스라는 건 정말 굉장한 프로그램이다. 주소를 넣는 것만으로 일본 내, 아니 세계의 거리나 자연을 마치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듯 느낄 수가 있다. 나는 니가타 공항 근처나 니가타시 중심부, 상점가와 조금 떨어진 세키야 분수로 부근, 니가타 항구 등 게다가 낚시 포인트까지 검색하면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구글어스에 빠져있던 적도 없다. 그러다가 딱 느낌이 오는 곳이 나왔다. 그 지역은 니가타시 서구. 무슨 느낌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못하겠지만 이 부근이 좋겠다는 직감이 와서 임대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아파트는 음식점이 모인 지역 바로 옆에 있었다. 방 2개짜리로 건축 연수는 좀 됐지만 외관도 깨끗하고 무엇보다도 매력적이었던 건 임대료가 회사의 임대보조금 범위 안쪽이었던 것. 부동산 사이트로 확실히는 알 수가 없어서 바로 다시 구글어스를 열고 간단한 주소 안내와 임대 정보에 실려있던 주변 지도를 단서로 찾아본다. 꽤나 고생해서 겨우 그 아파트를 발견했다. 검색하면서 오, 의외로 마트가 가깝네 라든가 낚시터까지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잖아. 그런 정보를 알아내 여기를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자 결정했다. 그때 구글어스 화면에 기묘한 게 찍힌 것을 알았다. 화면을 스크롤하니 아파트의 바로 정면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정면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면에 비치는 사람이나 자동차 넘버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모자이크가 들어간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 체격으로 볼 때 남성이 분명하다. 그 남자의 얼굴 부분도 모자이크가 들어가 있었지만 그 남자의 몸 전체가 반투명한 것이다. 남성의 몸 너머로 아파트 벽이 비쳐 보인다. 참으로 기묘한 사진이었다. 그걸 보고 나는 조금 무서웠다. 그러나 건물 자체는 마음에 들어 그 아파트를 올리고 있는 부동산에 연락해보기로 했다. 운 좋게도 그 집은 비어 있었다. 3일 후 나는 니가타에 가 있었다. 처음으로 간 니가타시. 신칸센 옆에 늘어선 빌딩들에는 니가타답게 다양한 삿개들이 늘어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다. 살짝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면서도 일단은 약속한 집을 방문해보는 게 우선이다.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자 부동산 업자는 내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고 다가왔다. 이 일에 맞게 미소를 멈추지 않는 중년 남성. 양복을 딱 맞춰 입고 말투도 부드러워 한눈에 봐도 신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안내받은 매물로 향하는 도중 차 안에서는 하염없는 이야기가 계속된다. 그곳 가까이 있는 맛집이라든가 겨울은 추우니까 상당한 각오를 해야 한다든가. 부동산 업자는
내게 질문을 던진다. 근데 고객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회사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회사예요. 거기서 마케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임대는 2년 할 겁니다. 2년 뒤에는 원래 있던 본사로 돌아갈 예정이죠. 그러신가요? 라며 남자는 대답한 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들은 임대할 예정인 아파트에 도착했다. 집은 3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었다. 남자는 문을 열어주고 처음 만났을 때의 웃는 얼굴로 돌아와서 나를 집 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집의 인테리어, 설비는 더할 나위 없었다. 옆집은 혼자 부임해온 남자분이라 조용히 지내고 계시니까 소음 걱정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는 이 집으로 결심할 수 있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 집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부동산 업자가 이상한 말을 물어왔다. 예? 이것 말고 더 좋은 집이 있다는 말인가요? 뭡니까? 뭔가 문제라도 있는 겁니까? 남자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보였다. 그 표정은 뭔가 내게 미안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 집을 임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상한 표정으로 내 시선을 피하고 있다. 나는 화가 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라고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하자. 그럼 서로를 위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 나빠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는 편이 낫겠다고 봅니다. 라고 서론을 펼치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실은 이 집을 앞서서 임대한 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돼서 지금도 그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입주한 분이 이 집안에서 돌아가셨다면 이 집은 사고 물건으로서의 고지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단순 실종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반도주 비슷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집주인 의향에 의해서 가재도구 일체를 창고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게 12년 전 일입니다. 그 후 얼마 안 있다 다음 입주자가 정해졌습니다만 3개월 만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고요. 이 집에는 솔직히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후 실제로 이상한 현상이 이어집니다. 이 집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모리노 씨와 같은 도시에서 와서 임대 예정은 2년. 직종은 달라도 모두가 소매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웬일인지 나중에 입주를 포기하러 오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분명 이 사람들 다른 곳에서 계약을 마쳤고 그것을 말을 못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오는구나 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한 명 더 집을 임대하러 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상관없다며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1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저희 부동산에 전화를 주셔서 계약하고 싶다며 이유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거절할 방도도 없었고 그분은 바로 퇴거했습니다. 그분이 나가신 후 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이 집에 혼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고 말았던 거죠. 집 현관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말입니다. 마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건 반투명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공포로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모리노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리노 씨께 이 집을 임대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집을 임대하려는 일만으로도 모리노 씨에게 이유는 알 수가 없어도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른 집을 제가 책임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외의 정계로 한동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고작이었다. 이 집에 들어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모리노 씨하고 똑같이 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업자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내 인상착의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헤매는 일 없이 바로 내게 다가왔던 것이다. 후일담. 그 후 부동산 업자가 힘을 써준 덕분에 이시지의 초 도우리에 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후일담입니다만 기대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처음 집을 빌렸던 분은 결국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집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입주자를 찾지 않았으니 지금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지 빈집으로 남아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부동산 업자분은 그 집에 굿을 해야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했는지 지금은 모르겠네요. 구글어스에 모자이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겨우 살 수 있었다는 기분이 듭니다. 만약 모자이크가 없었다면 저는 기절했겠지요?